한여름이 오기도 전인데 벌써부터 정전 대란 위기라며 떠들썩합니다. 옛날 못 살던 시절도 아니고 요즘 같은 시대에 불 꺼놓고 부채질하며 정전을 걱정하는 상황. 어디서부터 잘못된 걸까요? 지난달 28일 신고리 원전 2호기와 신월성 원전 1호기의 가동이 중단됐습니다. 성능이 위조된 불량 부품이 사용된 사실이 뒤늦게 드러난 겁니다. 이로써 원전 23기 가운데 10기가 멈춘 상태. 원전 산업 관계자들의 고질적인 유착 관계, 총체적인 관리 부실과 비리가 원인이었습니다. 우리나라 원전 의존도는 31%. 원전 비리 사태는 곧바로 전력난 위기를 불러왔습니다. 올해 들어 벌써 8번이나 전력 경보가 발령되며 2년 전에 블랙아웃, 즉 대정전이 또 우려되는 상황. 올 여름 피크간 예비 전력은 수요가 공급을 초과하여 마이너스 198만 킬로와트까지 하락하는 사상 초유의 상황이 예상됩니다. 정부가 내놓은 대책은 전기를 아껴 쓰라는 겁니다. 공공기관 실내 온도는 지난해보다 더 더운 28도로 유지하고 오후 전력 사용 피크 시간대에는 전등은 절반을 끄도록 했습니다. 낮에 에어컨을 튼 채 문을 열어놓은 상점은 경고 없이 바로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했습니다. 전등 끄기, 에어컨 줄이기 등 수십 년 전에 나온 절전 단골 메뉴가 올해도 어김없이 되풀이되고 있는 겁니다. 관공서, 기업, 가정집, 가리지 않고 절전을 외치는 대책, 효과는 얼마나 있을까? 22개월 된 쌍둥이를 키우는 박상미 씨. 밥은 전기밥솥 대신 냄비에다 하고 청소기는 아예 안 쓴 지 오래됐습니다. 방에 있는 텔레비전과 컴퓨터는 꺼놓고 플러그까지 반드시 뽑아놓습니다. 여름에도 빨랫감을 모았다가 한꺼번에 세탁기를 돌립니다. 이틀, 3일씩 막 이렇게 해서 애기들 거 모았다가 이렇게 빨거든요. 막 곰팡이도 피고 막 그래요. 에어컨 사용을 조금이라도 줄여보려고 창문엔 햇빛 차단 필름까지 사다 붙였습니다. 그런데도 지난해 8월 전기요금이 48만 원 나왔습니다. 평소보다 에어컨을 조금 더 틀었을 뿐인데 누진제가 적용돼 요금 폭탄을 맞은 겁니다. 에어컨도 저희가 이제 계속 틀어놓는 게 아니라 예약을 해서 맞춰놓고 또 송풍으로 갔다가 그다음 뭐 제습으로도 한번 갔다가 그렇게 해놨는데도 이만큼 뭐 나왔다니까 저희 입장에서 너무 황당한 거죠. 그 뒤론 전기를 마음 놓고 쓴 적이 없습니다. 상미 씨네가 지난달 쓴 전기는 265kW. 4인 가족 평균 전력 사용량 337kW에도 훨씬 못 미칩니다. 그런데도 조금만 더 쓰면 누진 요금이 나올까 전전긍긍하고 이렇게 아끼는 와중에도 정부에서는 더 아끼라고만 하니 뭔가 억울한 기분입니다. 아낄 수 있는 한계가 있죠. 아무래도 그러면 아예 다 꺼놓고 차단해놓고 살 수는 없잖아요. 외계 뭐 원시인들처럼. 가정에서 사용하는 전력량은 전체 전력 소비 가운데 14%. 절반 이상은 기업이나 공장에서 사용하는 산업용 전력입니다. 특히 전력 수요가 급증하는 피크 시간은 여름철의 경우 오후 2시에서 5시 사이인데 일반 가정집은 많이들 비어있을 때입니다. 당진에 있는 그 제철소 하나가 쓰는 전기가 원자력 발전소 1기에 해당되는 분량의 전기를 쓰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피크 때의 전력 문제를 야기하는 어떤 그 주된 원인 제공자는 사실은 산업체입니다. 따라서 가정에서 뭐 절약한다고 해서 이게 되는 게 아니고요. 국내 최대 규모의 포스코 광양제철소. 거대한 용광로에서 시뻘건 쇳물이 녹아내립니다. 1600도씨의 열을 전기로 만들어내는 겁니다. 이곳에서 1시간에 사용하는 전력만 평균 1560메가와트. 1년을 쓰면 1조 2500억 원에 달하는 양입니다. 하지만 지난해 광양제철소는 전기요금으로 3000억 원 정도만 썼습니다. 필요한 전기를 직접 생산해서 썼기 때문입니다. 공장 안에 또 다른 공장처럼 보이는 거대한 설비가 기력발전소. 여기서 철을 만들 때 발생하는 가스를 모아 전기를 만들고
지붕에 설치한 태양광 발전 설비에서도 전기를 생산합니다. 저희들 광양 대처에서 사용하는 약 75%가 자가 발전 비율이 되겠습니다. 자가 발전 설비가 없었다면은 한전으로부터 추가로 9,400억 원어치를 구입해야 할 그런 실정이었습니다. 하지만 자가 발전 설비를 갖춘 곳은 포스코가 거의 유일합니다. 현대제철, 동국제강 등 대규모 제철소를 비롯해 삼성전자, LG디스플레이 등에서는 엄청난 양의 전기를 사서 쓰고 있습니다. 2580이 입수한 지난해 전력 사용량 상위 20개 기업 명단입니다. 1위는 현대제철. 지난 한 해 9,781기가와트를 사용했습니다. 일반 가정집 만 가구가 270년 동안 쓰는 전기보다 많은 양입니다. 2위 삼성전자가 8,400기가와트. 지난해까지 같은 회사였다가 분리된 삼성 디스플레이가 네 번째로 많은 6,600기가와트를 썼습니다. 3위 포스코가 8,100기가와트, 5위 LG디스플레이가 6,200기가와트를 각각 썼습니다. 지난해 전체 산업용 전력 가운데 3분의 1을 이들 20개 기업이 사용한 겁니다. 전기 사용량으로 보면 전기 과소비의 주범은 산업계입니다. 그리고 산업계가 절전의 노력을 충분히 하고 있지 않은 것 또한 사실입니다. 기업들이 기름이나 석탄 등 화석연료 대신 엄청난 양의 전기를 쓰는 건 전기가 싸기 때문입니다. 산업용 전기요금은 지난해 12월 기준 1kW당 92.8원, 주택용 전기보다 30원 싸고 학교에서 쓰는 교육용 전기보다도 16원 쌉니다. 생산 원가보다도 싼 가격일 뿐 아니라 OECD 국가 평균과 비교해 절반 수준입니다. 가격만 싼 게 아닙니다. 산업용 전기는 주택용처럼 누진제가 적용되지도 않고 아껴 쓰면 정부에서 보조금도 받습니다. 싼 가격에 보조금까지 이중 혜택으로 2011년 한 해 전기를 가장 많이 쓴 삼성전자가 받은 혜택은 1,400억 원, 2위 현대제철은 1,000억 원을 받아갔습니다. 경제 성장을 명목으로 7, 80년대 도입했던 혜택을 유지하다 보니 가격이 오른 기름이나 석탄 등 화석연료 대신 전기를 쓰는 현상이 산업계 전반으로 퍼졌습니다. 그런데도 정부는 여론을 의식해 수십 년 동안 전기요금에 손을 못 대고 비정상적으로 전력 수요가 급증하는 걸 방치해왔습니다. 그 공장과 제조업에서 이제 경제 성장을 위해 견인하기 위해서 이런 정책적인 목적이 있었기 때문에 그동안 이제 원가보다 미달되는 수준으로 이제 설정을 했고요. 그 결과 2006년 3차 전력수급 기본계획에서도 2008년 4차 계획에서도 정부가 목표한 전력 수요보다 훨씬 더 많은 전력이 사용됐습니다. 산업용 전력 혜택은 그대로 두면서 조금만 쓰라는 식의 수요 억제 정책은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편리한 에너지를 다른 제품보다 굉장히 낮게 해놓고 아껴만 써라. 이건 굉장히 이제 모순이라는 거죠. 그럼 기업 측면에서 전기요금이 올라가면 전기를 좀 더 덜 쓰게 되는 공정으로 바꾸게 될 거고요. 공급 계획 역시 아니랍니다. 올해 확정한 6차 계획에선 수명이 다한 노후 원전 8기가 계속 정상 가동되는 것을 전제로 계획을 세운 사실이 뒤늦게 드러나기도 했습니다. 이 원전들을 연장 운전하는 것을 전제로 해서 공급 계획이 짜져 있어요. 이게 지금 타당한 겁니까? 지금 계속 운전을 하지 않는다는 그런 결정이 나지 않았기 때문에 일단 6차 전력수급 기본계획에는 포함이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전력 수요 예측은 물론 수요 관리, 공급까지 실패를 거듭하면서 2년 전 대정전 사태까지 겪었지만 올해 또다시 반복된 전력난에 여전히 뾰족한 대책은 없습니다. 안전 문제에서 국민의 신뢰를 잃은 원전을 계속 가동할 수도, 환경 문제와 주민의 반발 등 해결 과제가 산적한 발전소와 변전소를 당장 무작정 늘릴 수도 없는 상황. 공급이 불확실하다면 산업계를 필두로 전기요금을 올려 수요를 억제하는 것이 가장 시급하고도 현실적인 방안이지만 전력당국 어디에서도 이에 대해 말 한마디 꺼내지 않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처럼 전기요금 높이면은 정치적으로 부담되고 현대제철 같은 데가 도산할 수도 있고 이런 문제가 있으니까 가급적 얘기하지 말자.
그건 누구도 하고 싶지 않거든요. 또 물가도 오르고. 그래서 이제 이거를 손을 안 대는 건데 이거는 정말 무책임한 일이에요. 대신 국민을 전력난의 주범으로 모는 절전 호소만 반복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최근 전력 수요 급증의 주요 요인 중 하나는 가정과 건물에서 사용하는 냉방 수요의 급증입니다. 이럴 때마다 국민들께서 정부를 믿고 힘이 되어 주셨듯이 이번 한 번만 더 우리 국민의 저력을 모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당장 블랙아웃을 막으려면 멀리는 다음 세대를 생각한다면 전기를 아껴야 하는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기업들에게 값싼 전기를 퍼주고 원전 비리로 전력 고립곡의 상황을 초래한 1차적 책임은 정부에 있습니다. 큰 구멍은 방치한 채 작은 틈만 메우려고 하는 절전 대책이 국민들에게 공허하게 들리는 것은 바로 이 때문입니다.